너비 규정과 통행권 보호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일단. 그리고 통행권, 주민들의 통행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그러니까 허가해 줄 거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지의 가치를 분석하고 인허가 문제 또는 맹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례 공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쓴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맹지 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현황도로 책을 공부하여 인허가 및 맹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시 동영상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영상에 대한 질문, 제 책에 대한 질문,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저희 DDR 부동산 연구원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고, 다만 분석 문서가 필요하거나 허가권자 불허 보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유료 상담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자체는 건축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행정구역이 동이고 계획관리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에 펜션이 여러 채 있는데 얼마 전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국유도로 옆에 포장된 현황도로를 걷어냈다가 재포장하려고 하자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반대하면서 펜스를 쳐가지고 통행이 불편하고 또 건축 및 개발행위가 진입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드리면, 허가 신청자는 지자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그 국유도로는 좁은데 그 옆에 현황도로를, 사유인 현황도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포장해 사용해 와서 3m가 충족이 됐는데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포기를 해서 공로로 제공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지자체는 사유라는 이유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즉 주민들의 통행권이 보호되는 공로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이 우선이지만 그 재산권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제한됐다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해온 공로라면 그 공로도 공익이기 때문에 그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공부를 안 합니다. 민법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건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으므로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야 되는데 무조건 사용락 받아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소규모 공공시설법, 마을환경정비사업, 기타 마을수건사업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나 신고를 신청하거나 질의를 해봐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진입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 그러니까 너비와 통행권입니다. 자, 비도시 지역에는 비도시 미연지역은 건축법도로 지정 못 하잖아요. 비도시 읍동지역은 완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건축법도로 지정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법 도로가 없는데, 자, 그러면 마을 안길 및 농로가 50년, 100년 동안 마을 안길로 썼어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내 땅이라고 그걸 펜스를 쳐버리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가 나서야죠. 근데 지자체는 나설 권리가 없다, 권한이 없다 라는 핑계로 그냥 주민들의 분쟁을 쳐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너비 규정과 통행권 보호,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물어보자는 거죠. 일단 허가청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너비와 그리고 통행권, 주민들의 통행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그러니까 허가해 줄 거냐 이 길로. 이때 이미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소유자가 펜스 등으로 막아도 통행이 방해되면 허가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곳은 비도시 동지역이므로 건축 허가 때마다 건축법 도로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혹시 비도시 면지역일 때 건축 신고이었거나 비도시 지역이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2006년 5월 8일까지는 사후신고 건축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이용해서 허가받은 건축물이 2006년 5월 8일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원칙적으로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뭔지 보고, 만약에 거기가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비도시 읍동지역이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평등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동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마을 안길을 건축법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질의를 통해서 허가권자의 의지, 판단 기준을 정확히 공식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다음 두 번째, 이 사실상 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청은 사유 도로인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사실상 도로가 개설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확인 안 하고 허가 신청자인 개인한테 떠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 소유자가 포장에 동의했다면 그 상속인 또는 포장된 것을 알고 취득한 특정 승계인은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원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 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9년에 나왔지만 94년, 2006년, 2010년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쭉 같은 법리가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 포장된 이유가 전 소유자가 그 윗집에 진입로로 사용하라고 동의를 해 주었다면 이것은 도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도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혹시나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또 지자체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할까봐 이제 겁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는 권리 남용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로,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육로라고 합니다. 공로를. 일반인의 통행이 자유로운 공로를 막으면 형법 185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고, 또 민법 제219조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준용돼서 통행 방해금지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적극 검토를 해서 소유자를 설득하고 또 검토했더니 이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지 않았다, 포기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 그러면 보상을 해서라도 자연취락지구이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봐야 한다 라고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교통방해죄도 해당된다고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도로가 펜스를 만약에 쳤다면 배타적 사용수익은 폭이 제한됐는지 허가청이 검토해야 되는데 허가청이 검토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원도 내고 또 급하면 내가 답답하면 내가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찾아서 서류를 갖다 주고 대법원 판례를 갖다 주면서 허가 신청자한테 이건 공로 아니냐 라고 얘기도 해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이건 막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고 선의로 설명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임금 펜션의 건축허가와 기준이 같다면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허가 때마다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비도시 지역이라서 접도 의무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또는 비도시 읍동 지역의 건축법 6조 완화 규정에 따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번 허가에서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바닷가에 위치한 관광도시이고 자연 취락지이므로 지자체가 마을 수건 사업으로 국유인 법정 도로를 확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펜스 쳐져 있는 그 부분을 보상을 해갖고 말입니다. 확장하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공로로 만들어야 될 시범지구 아닌가요? 이건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건 일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한적한 시골도 아니고 주변에 그 펜션들이 모여 있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몰려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지구가 될 수 있고 또한 한 사람은 토지가 분할된 곳입니다. 여기는 모번지에서 쫙 분할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분할 서류를 보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소유권이 승계됐을 때도 막을 권리가 없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분명히 있으므로 그걸 활용해서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 조례 도로 지정 요건과 도시계획 조례 도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해온 사실상 도로 중 건축 조례로 정해진 통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지정 요건에 맞는지 현황과 건축 조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건축 조례에 이런 현황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건축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필요도 있고요. 또한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상향됐거나 또는 면 지역이 동지역으로 상향된 곳에는 건축법 도로가 거의 없으므로 지금 지자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보면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기준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조례로 위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조례 규정을 가지고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여기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이기도 하지만 그 옆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 주민의 소유자의 재산권, 허가를 못 받아서 그 맹지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는 그분의 재산권도 지자체장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 현황도로가 공로가 되었다면 이 공로를 보호할 책임이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공익을 보호할 의무가 지자체장은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23조에 보장된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도 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장의 의무이지만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미 쓰이고 있는
그 통행권도 보호해야 되는 공익. 그러니까 소유자가 스스로 공로로 제공했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한됐거나, 이제 이건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도로라는 것이 근거가 나오면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결 법리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안 되면 이제 보상까지 해서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자체 감사부서 및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비도시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 지자체 건축과 및 도시과 개발행위 팀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법 도로 또는 허가될 수 있는 마을 안길이 없었고, 그러니까 동지역이 된 지가 오래됐으면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비도시 읍동지역이라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도시 읍동이라 못했다고 한다면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부 도로를 지자체가 주도해서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추고 건축법 도로 지정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 도로를 만들든지. 예.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 못했거나 또 허가될 수 없는 마을 안길이 되었고, 또한 여기는 이제 한 필지에서 쭉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도로 등 부분을 제대로 개설하라고, 도로로 사용하라고 분할을 할 때도 조건을 붙일 수도 있었고, 지적 정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통장, 동장, 시의원 등이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자체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주민들의 고충을 없애기 위해 시범적으로 마을환경 개선 사업을 이곳에 실시해야 하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 전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또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해 놓은, 도로 형태로 분할해 놓은 사유도로를 공로로 제공하는 등,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못한다면 사유로, 그러니까 사용대차로라도 제공하고, 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에 동참해야 하며,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웃의 불편이나 또는 그 마을 전체에 그 도로도 없고 뭐 분쟁이 있고 하는 그 마을 전체가 이상한 모양, 그런 것에 무관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 분쟁이 되는 것은 원래 포장돼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했고 허가청도 이 통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해주었던 사실상 도로인데, 지자체 하수도과에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상 도로는 원소유자가 이웃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였거나 마을 공동사업에 동의해서 개설되었다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스스로 포기된 곳이므로 상속인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고, 지자체도 불법 점유가 아니라서 부당 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라 허가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은 지자체의 유권 해석에 납득하지 못하면 국민신문고에 질의하는데, 국토부는 간단하게 법령 해석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질의하라고 하고, 또 지자체는 민법과 공법을 동시 적용하고, 또 마을환경 개선 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민법과 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보다는 긴박한 허가 신청자의 긴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오지 않으면 허가를 못 해주겠다 라고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토지 가치 분석, 인허가, 냉기 탈출에 대한 500여 개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멤버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